안녕하세요. 지혜온 TV입니다. 얼마 전 오랜 지인으로부터 온 카톡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손자 돌봄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분은 동창회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었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카톡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진짜 본성은 메시지 한 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답장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죠.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카톡 대화에 사실은 인간관계의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오해가 줄어들고 더욱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카톡 답장할 때 은근슬쩍 이런 말하는 사람,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답장은 했잖아. 무슨 문제야? 제가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68세인 박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는 은퇴 후 등산 모임과 동창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그런데 철수 씨에게는 항상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카톡 답장 문제였죠.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등산 모임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산행 일정이나 중요한 모임건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읽고도 며칠 뒤에 겨우 알았어, 이런 식으로만 답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왜 답장이 늦었냐고 물어보면 답장은 했잖아. 무슨 문제야? 라고 되레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바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정말 서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소통이 더 소중해지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정말 실망스럽죠. 결국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철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급한 연락을 해야 할 때도 이번에도 며칠 뒤에 성의 없는 답장이 올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누군가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 답장은 했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답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보낸 소중한 메시지가 마치 귀찮은 일처럼 취급받는 거죠. 나중에는 오히려 빠른 답장을 기대하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소통이 더 소중해지는데 그 소중한 시간마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진다면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원래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연락해줘서 고마워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녀들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 마냥 그 사람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올해 72세인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숙 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편이죠. 영숙 씨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카톡으로 연락하기로 했으면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해요. 급한 일이면 빨리 답장하고 아니면 나중에 자세히 연락드릴게요라고라도 해야죠.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기준을 미리 정해두니
영숙 씨 주변에서는 카톡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영숙 씨가 평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제시하고 편하게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이나 부녀회 일을 할 때도 영숙 씨는 이렇게 제안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은 단체방에 올릴 테니 확인하시면 간단하게라도 확인했습니다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 나이가 들어서 카톡이 어려워하면서 대충 답장하려고 하면 영숙 씨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마음만은 정성스럽게 담아주세요. 우리가 주고받는 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이렇게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아무리 습관적으로 성의 없게 답장하는 사람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카톡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번에는 63세 정현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기 씨는 작년에 오랜 직장 동료들과 퇴직 기념 모임을 가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다음 만남 일정을 잡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한 동료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카톡이 뭐 그렇게 중요해?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 말을 듣자마자 단체방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앞에서의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동료가 정말로 카톡이 어려워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 골프 모임이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누구보다 카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모임에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카톡 사용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통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말 뒤에는 내가 편한 방식대로만 하고 싶다는 심리가 깔려 있죠. 물론 누구에게나 편한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벽이 생기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적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한 상황에서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통 자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현기 씨는 이후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카톡이 서툴러서 전화가 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조금 늦더라도 정성껏 답장할게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면 카톡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해심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작은 소통 문제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깜빡했어. 미안해. 이번에는 58세 주부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미경 씨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매달 정기 모임 공지를 카톡방에 올리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녀 회원 중 한 분이 있는데 공지를 올려도 답장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늘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임 당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이고, 깜빡했어. 미안해. 카톡 확인을 못했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미경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깜빡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카톡방에는 다른 얘기들은 활발하게 올리면서 정작 중요한 공지에는 반응이 없으니까요.
미경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연락드리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연락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헛수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불편함은 피하면서도 겉으로는 깜빡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와 변명의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은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주변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후에야 깜빡했다, 몰랐다고 말하며 실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선의를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깜빡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패턴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확인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미경 씨는 이후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중요한 공지는 개별 확인을 받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꼭 답장해 주세요. 답장이 없으면 불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가 정말 참석할 의향이 있다면 답장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명확해지겠죠. 두 번째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공지를 못 받다는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은 개별 메시지로도 한 번 더 보내고 확인했습니다라는 답장을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상대방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하고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따뜻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중요한 연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카톡 확인이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 이번에는 65세 은퇴교사 한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교직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후 동창들과 자주 만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즐거운 시간이 정수 씨에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동창 중 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카톡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조율할 때 항상 늦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린 후에야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할 것 없잖아. 우리 나이에는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 정해진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수 씨도 처음에는 그 동창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그 동창이 정말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프 모임 얘기가 나오면 즉석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맛집 정보가 올라오면 바로 예약까지 해버리는 사람이 유독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서만 너무 성급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결국 정수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서로 시간을 맞추려는 배려 아닌가요? 다들 바쁜 시간 내서 만나는 건데 너무 늦게 의견을 주시면 곤란해요. 그 동창은 잠시 당황하더니 아, 그렇구나. 앞으로 신경 쓸게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에는 늦게 반응하면서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어려워라고 말하고 관심 있는 일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반복했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특히 카톡과 같은 소통 도구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급하다는 말로 자신의 불성실한 태도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다운 태도는 비록 서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카톡이 어려워서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해 볼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소통 문제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특히 카톡 답장 하나에서 드러나는 작은 태도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메시지 하나와 답장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카톡 한 줄에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5번째 유형 1일이 답장하기 귀찮아. 이번에는 61세 자영업자 김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호 씨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네 상인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매월 정기 모임도 있고 지역 행사 때마다 서로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상인회 단체 카톡방에서 한 회원이 보이는 태도 때문에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올라와도 거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확인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의견을 표하는데 그분만 계속 조용했죠. 그래서 상호 씨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일일이 답장하기 귀찮아. 어차피 다들 똑같은 얘기할 텐데 뭐하러 굳이 내가 또 써야 해. 중요한 건 알아서 하겠어. 처음에는 바쁘시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이런 태도가 계속되자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묻는 건데 저렇게 무성의하게 어떡하냐? 나중에 결정된 것에 대해 불만 제기하면서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하는 것도 그분이야. 정말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상인회에서 지역 축제 참여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카톡방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정이 끝난 후에야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제대로 상의 안 했어? 내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상인회 회장이 카톡방에서 일주일 동안 논의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카톡으로만 중요한 걸 결정하면 안 되시라며 결국 다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상호 씨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은 정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참여 거부와 통제 욕구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평소에는 참여하기 귀찮아서 소통을 회피하다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서야 나타나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평소 소통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정된 후에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회원들이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귀찮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정치가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진정한 구성원이 아니다. 카톡 답장 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진정한 어른이라면 비록 번거롭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간단한 확인했습니다 하나, 동의합니다 한 줄이라도 보내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카톡 답장이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카톡 정도야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태도를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엔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누구나 바쁘고 때로는 답장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답장은 했잖아. 뭐가 문제야? 카톡이 뭐 그렇게 중요해? 아, 깜빡했어. 미안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 일일이 답장하기 귀찮아.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답장이 늦더라도 늦어서 죄송해요. 확인했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답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카톡 한 줄이 단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소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인간관계.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온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